여러분, 오늘도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라면과 떡볶이부터 집어드셨나요? 아니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초콜릿을 찾고 계셨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소하는 무서운 습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해소할까요? 실제로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박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 씨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밤 치킨과 맥주, 그리고 달달한 케이크를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전환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3개월 후 박 씨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급성 위염과 췌장염이 동시에 온 것이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드시면 당뇨병은 물론이고 심각한 대사질환까지 올 수 있습니다. 박 씨처럼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매운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하필 이런 음식들일까요? 답은 우리 뇌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우리 몸에 가짜 배고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엔도르핀이, 단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건 마약과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나중에는 음식 없이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특정 음식을 찾게 되는지, 그리고 이 습관을 방치했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닌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총 5부에 걸쳐서 여러분이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극적인 음식에 폭식하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 실패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부 자극적인 음식이 끌리는 이유. 그럼 지금부터 호르몬의 장난에 우리 뇌가 어떻게 속아 넘어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세 가지 호르몬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코르티솔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을 때 콩팥의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 코르티솔이 혈당을 올리고 지방 저장을 촉진시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코르티솔이 우리 뇌에 가짜 배고픔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직장인 김모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점심을 든든히 먹었는데도 오후 3시만 되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단 것이 먹고 싶어져요. 특히 상사한테 혼난 날에는 더 심해져요. 이게 바로 코르티솔이 만드는 감정적 허기입니다. 두 번째는 도파민입니다. 단 음식을 먹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터져 나오면서 강력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마약을 했을 때와 똑같은 뇌 반응이에요. 세 번째는 엔도르핀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떡볶이나 마라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호르몬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호르몬의 장난에 놀아나고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비대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호르몬 관리를 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자주 찾는 음식들을 순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떡볶이입니다. 매운맛으로 인한 엔도르핀과 단맛으로 인한 도파민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 음식 1등이에요. 두 번째, 초콜릿입니다. 순수한 당분 덩어리로 도파민을 가장 빠르게 분비시킵니다. 세 번째, 치킨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네 번째, 라면입니다. 나트륨과 MSG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합니다. 다섯 번째,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입니다. 당분과 지방이 결합되어 최강의 도파민 폭탄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음식들이 만드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스트레스 받음, 코르티솔 분비, 가짜 배고픔, 자극적인 음식 섭취, 일시적 기분 좋아짐, 몇 시간 후 더 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 더 많은 음식 섭취.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우리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점점 더 많은 양을 원하는 것과 똑같아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폭식이나 과식으로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은 대체로 순간적인 충동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적 식사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원인이 돼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먹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진 함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스트레스 받을 때 찾는 음식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뇌가 조작당한 결과였던 거예요. 2부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나? 그럼 이런 스트레스 식사를 계속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이 점점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정말 충격적인 4가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사증후군입니다. 스트레스 식사의 특징은 고당분, 고지방, 고나트륨 음식이라는 점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 강남에 사는 40대 회사원 최모 씨는 야근이 많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매일 밤 단 음식과 배달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1년 후 건강검진에서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공복혈당 130, 중성지방 300, 폭부둘레 95cm. 전형적인 대사증후군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이대로 가시면 3년 안에 당뇨병 확진 받으실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당뇨병 환자의 공복 혈당을 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스트레스와 혈당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혈당 롤러코스터입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인슐린에 의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우리 뇌는 혈당 부족을 느끼고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게 돼요. 실제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손떨림, 식은땀, 집중력 저하, 짜증, 우울감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한 대학생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초콜릿을 달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초콜릿을 안 먹으면 공부가 안 되고 너무 불안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소화기 장애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매운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지고 위벽이 손상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중에 매일 야식으로 떡볶이와 치킨을 먹었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들의 공통적인 증상은 급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심한 경우 위궤양까지 발생합니다. 한 간호사는 이런 경험을 들려줬어요. 20대 후반 직장인이 급성 췌장염으로 실려왔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술과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만 3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번째, 가장 무서운 도파민 중독입니다. 지속적인 당분 섭취는 뇌의 도파민 수용체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양의 단 음식을 먹어도 예전만큼 기분이 좋아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양,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설탕 중독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설탕은 코카인과 유사한 중독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설탕을 끊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도 있어요. 두통, 피로감, 짜증, 우울감이 대표적입니다. 한 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사둔 과자를 몰래 다 먹고 새벽에 편의점에 나가서 초콜릿을 사 먹었어요. 내가 이상한 건지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적 식이장애입니다. 음식이 감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면서 진짜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폭식장애는 스트레스,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일상적인 문제들을 음식으로 해결하려 하는 심리적인 질환이라고 정의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음식 없이는 감정 조절이 불가능해집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화날 때도, 스트레스 받을 때도 모든 감정의 해결책이 음식이 되는 거죠. 정말 무섭지 않나요? 단순히 스트레스 푼다고 먹기 시작한 음식이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3부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 5가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음식이 아닌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실제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에요. 첫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은 증가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30분간 걷기만 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20%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그리고 엔도르핀은 음식으로 얻는 도파민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건강한 행복감을 줍니다. 성공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매일 밤 치킨과 맥주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살이 15kg이나 쪘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집 앞 공원을 20분만 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걷고 나면 치킨이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더래요. 지금은 매일 40분씩 걷기를 하고 있고 체중도 10kg 감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받아도 더 이상 음식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스트레스 받는 그 순간에 바로 밖으로 나가서 걸으세요. 딱 10분만요.
그럼 음식 생각이 신기하게 사라집니다. 두 번째, 심호흡과 명상입니다. 깊은 숨을 쉬면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가 즉시 완화됩니다. 그리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도 정상화돼요. 447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걸 5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학회 발표 전에 너무 긴장돼서 초콜릿을 계속 먹었는데 심호흡을 배우고 나서는 긴장될 때마다 호흡으로 조절해요. 훨씬 효과적이고 건강해요. 명상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 10분씩만 명상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음악과 사회적 교류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자연스럽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음식에 대한 갈망을 줄여줘요.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것도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특히 문제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실제 사례로 한 직장인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친한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5분간 수다를 떨었대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야식 먹는 습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감정을 나누는 대화여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나 오늘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네 번째, 수면의 질 관리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코르티솔 리듬이 깨지고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도 불균형해집니다. 그래서 잠 못 잔 다음 날에는 특히 단 음식이 더 당기는 거예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6시간이라서 저녁에 마신 커피가 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간호사는 야간 근무 때문에 수면 패턴이 엉망이 되면서 단 것을 엄청 먹었대요. 그런데 수면 스케줄을 정리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단 것에 대한 욕구가 사라졌다고 해요. 5번째,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섭취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에요. 자연스럽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바나나, 견과류, 연어, 닭 가슴살, 우유, 계란, 오트밀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간식으로 먹으면 단 음식에 대한 욕구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바나나는 트립토판뿐만 아니라 비타민 B6도 풍부해서 세로토닌 합성을 도와줍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초콜릿 대신 바나나 1개를 드세요. 견과류도 좋은 선택이에요. 아몬드나 호두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한 영양학자는 이렇게 조언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먹고 싶은 충동이 들면 일단 바나나 1개와 견과류 1줌을 먹어보세요. 20분 후에도 여전히 단 것이 먹고 싶으면 그때 조금 드시라고 해요.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뇌의 보상 회로가 점점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4부 감정적 식사 대체법. 음식이 아닌 나를 돌보는 루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먹고 싶은 건 음식이 아니에요. 바로 위로와 안정감입니다. 내가 정말 원한 건 초콜릿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였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그럼 음식 대신 나를 돌보는 감정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차 한 잔의 마법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단 음식 대신 따뜻한 허브티를 우려서 마셔보세요. 카모마일이나 라벤더 차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천천히 마시면서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차를 우리는 과정, 따뜻한 컵을 손으로 감싸는 느낌, 향긋한 냄새까지 온전히 느끼는 거죠.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화가 날 때마다 자판기에서 단 음료를 뽑았는데 이제는 사무실에 허브티를 준비해둬요. 차를 우리는 5분 동안 마음이 차분해져요. 두 번째, 친구와의 5분 통화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순간 음식을 찾는 대신 가장 편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긴 상담이 아니라 그냥 5분간 안부를 나누는 거예요. 야, 나 지금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어. 잠깐 너 목소리만 들으려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사람과의 연결감은 음식보다 훨씬 강력한 위로가 돼요. 실제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가 즉시 완화됩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기입니다. 음악은 즉시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미리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거예요. 기분 좋아지는 노래, 마음이 차분해지는 노래, 에너지가 나는 노래를 각각 10곡씩 정리해두세요. 스트레스 받는 순간 바로 틀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한 대학생은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과자를 달고 살았는데 좋아하는 발라드를 들으면서 감정을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었대요. 지금은 시험 기간에도 살이 찌지 않는다고 해요. 감정 일지 쓰기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간단하게 메모해 보세요. 몇 시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음식이 먹고 싶었는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기록해봐도 자신만의 스트레스 패턴이 보여요. 아, 나는 월요일 아침에 특히 단 것이 당기는구나. 주말이 끝나는 우울감 때문이었네. 이런 식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는 따뜻한 행동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목욕하기, 좋아하는 향초 켜기, 반려동물과 놀기, 식물에게 물 주기, 좋아하는 책 한 페이지 읽기, 스트레칭하기 같은 소소한 것들 말이에요. 이런 행동들은 음식처럼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지는 않지만 훨씬 지속적이고 건강한 행복감을 줍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한 주부는 이런 경험을 했대요.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냉장고를 뒤졌는데 이제는 베란다에 나가서 키우는 화분에 물을 줘요. 식물이 싱그러워지는 걸 보면서 마음도 같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핵심은 음식 말고도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부 실제 성공 사례. 마지막으로 정말 감동적인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35세 김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매일 밤 폭식을 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에 혼자서 치킨, 피자, 케이크를 먹는 게 일상이었죠. 체중은 60kg에서 85kg까지 늘었고 당뇨 전 단계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앞에서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김 씨가 변화를 시작한 건 아주 작은 것부터였어요. 첫째, 스트레스 받을 때 바로 음식을 찾는 대신 일단 깊게 숨을 10번 쉬기로 했어요. 둘째, 밤에 폭식하고 싶을 때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기로 했어요. 셋째, 일주일에 3번은 아이들과 함께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음식 생각이 계속 나고 우유로는 만족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밤에 폭식하고 싶은 충동이 점점 줄어들더래요. 그리고 아이들과 걷기를 하면서 대화도 많아지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어요. 지금 김 씨는 체중을 15kg 감량했고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이상 음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화가 나거나 우울하면 무조건 뭔가 달달한 걸 먹어야 기분이 풀렸는데 이제는 감정을 음식으로 달래지 않아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냉장고 문을 여는 대신 잠깐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한테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음식일까? 아니면 다른 뭔가일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음식이 아닐 거예요. 휴식, 위로, 관심, 사랑, 인정, 성취감 같은 다른 것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이번 주부터 실천해보세요. 운동이 어려우면 심호흡부터, 심호흡이 어려우면 좋아하는 음악 듣기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먹는 걸로 푸는 스트레스는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 뿐이에요. 진짜 해결책은 음식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돌보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미래에 행복해질 나를 위해서 가벼운 목표를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일주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